5개월밖에 안 된 수사검사들을 마음대로 이전을 시키고 이런 거는 권력의 남용이에요. 네. 옛날에 현직 검찰총장을 사생활 폭로해서 찍어냈는데 국가기관들이 동원됐어요. 네. 그런 게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거고요. 네. 네네. 두 분이 생각하시는 네. 이번 총선에서 최대 변수, 이 변수가 이번 총선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라는 지점이 어딜까요? 이번에는 위원장님 먼저 말씀 들어볼까요? 저는 뭐 이게 원래 이제 총선이라는 거는 손님 실수에 의해서 네. 이기는 경우들이 많은데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정권의 이 오만 또는 실수 이런 것들이 아마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지금 특히 새해 초부터 이 검찰 인사를 둘러싼 무리한 이 국정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지금 헌정 질서 자체에 대한 위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권의 오만으로 비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대통령 지지율도 좀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정권의 입장에서는 그 위협 요인이고 여권의 입장에서는 야당 입장에서는 기회 요인이죠. 알겠습니다. 정권. 자, 유시민 사장님. 그 이제 섞어서 말씀을 하셔서 반은 동의가 되고 반은 안 되는데요. 네. 오만하고 실수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 안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일하다 보면 실수는 있기 마련이죠. 판단착오도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실수가 있을 때 그것을 대처하는 태도가 교만할 때는 잘못 대처하게 되죠. 네. 이제 그런 지적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이제 그 전체적으로 동의가 되는 거는 선거는 정당이 치르는 거죠. 총선은. 대통령은 환경과 관련돼 있고요. 이제 민주당이 지금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제 고개를 너무 빳빳이 들지 않는 거. 네. 그게 중요하죠. 그게 뭐 너무 교만에 빠지면 실수가 아니라 네. 정말 판단착오나 오류가 나오게 되고 그 오류에 대한 대처도 제대로 되기 어렵죠. 이제 그 점을 지금 뭐 여권에서는 잘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제 보수 야권의 위험 요인은 네. 변수. 자기들끼리 멱살 잡는 거예요. 그게 제일 내분. 위험해요. 예, 그러니까 똘똘 뭉쳐서 대항해도 쉽지 않은 선거인데 네. 잠재적 불안 요소가 되게 많아요. 우선 민주당 쪽은 이나 뭐 정의당 쪽 범진보 쪽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당의 규칙에 따라서 차곡차곡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이제 조만간에 후보 공모 시작해갖고 경선 들어갈 거고요. 일부 잡음이 있을 수는 있으나 큰 틀에서 보면 시스템 공천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네. 정책도 지금 1호 정책, 2호 정책까지 나왔고 이제 영입도 10호까지 갔고 네. 이제 선거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되게 준비된 프로그램대로 잘 가고 있어서 내부에서 멱살잡이가 생길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반면에 이제 보수 야권은 우선 통합도 지금 확실치가 않고요. 네. 오늘도 뭐 유승민 의원 지역구에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윤창중 씨가 출마 선언하는 이런 식의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중심에 놓고 더 중도 쪽으로 새보수당, 더 극보수 쪽으로 우리공화당이나 혹은 뭐 등등 여기 사이에 갈등이 지금 밖으로 터져나오는 양상이에요.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네. 공천을 둘러싼 싸움이 내부에서 터질 수 있고요. 이제 이거를 잘 넘어가는 것이 총선 때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잘 될까? 그 점에서 잘 안 예.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을 안 했어요. 여권의 교만 그리고 네. 이제 보수의 분열 네. 두 가지 짚었네요. 야, 오늘 그 두 분의 이야기가 귀에 쏙쏙 잘 들어오는데 네. 정치합시다 너무 어렵게 느껴진 그 이유. 진행자만 다르거든요. 안 그런데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또 핵심입니다. 전에 여기 나와보니까 체인지를 알아서 굉장히 화내겠는데. 아, 몰라요. 우리 살고 봐야죠. 네. 아, 잘 들어오네, 귀에. 총선 관련해서 끝으로 하나만 질문을 네. 드리겠습니다. 이번 총선이 왜 중요한지, 총선의 의미, 총선 성격 규정, 요게 대해서 좀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부터요? 네. 네.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죠. 네. 정말 예상치 못한 여러 답변이네요. 때와 마찬가지입니까? 예, 4년마다 하는 국회의원 선거는 언제나 중요했고요. 네. 그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 상황이 예측치 못한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지난번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제1당 지위를 잃은 것이 탄핵의 출발이었어요. 그때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이거든요. 제1당을 뺏긴다는 게. 제1당을 뺏기고 나서 여당이 직면하게 된 상황이라는 것은 그 이전과 완전 다르죠. 그래서 모든 국회의원 총선거는
입법부의 권력 향배를 결정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뭐 중요 안 하다고 뭐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네. 그 선거 때마다 또 이번이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또 정당들은 얘기하고 아, 또 언론들도 또 그거 그래야 또 제목이 이렇게 뽑혀서 네. 클릭수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뭐 특별히 중요한 것처럼 하지만 그냥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네, 중요했다. 언제나 중요한 네, 거죠. 알겠습니다. 유 위원장님은요? 저는 네. 그것보다는 조금 더 중요하다고 봐요. 이번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3번 야권이 졌거든요. 선거에서 연달아 3연패했다고. 야권이신 게. 예, 야당이. 근데 이번까지 지면 이제 4번째 지면 현재의 어떤 정권의 그 구조적인 기반이 확 강화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대선도 상당히 힘들어질 소지가 있고 그런 면에서는 야당으로서는 어떤 절체절명의 그 선거라고 보고 특히 지금 야당을 지지하거나 여권의 그 국정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많은 보수와 중도의 국민들은 지금 이 헌정 질서가 흔들리는 것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 또 우리나라 그 이 대한민국 경제나 또 안보 상황이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기 상황을 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권이 지금까지 국정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그 탈선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걸 재궤도에 올리는 그런 어떤 계기로 이번 총선을 삼자라고 네. 하는 분위기가 있고요. 근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것을 이제 좀 정권 심판 견제, 정권에 대한 또는 견제. 견제는 예. 심판론으로 이제 그 부각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씀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요. 무슨 헌정 질서가 흔들려요 지금.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그 분위기가 문제예요. 네. 지금 사실 뭐 검찰 인사 가지고 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옛날에 현직 검찰총장을 사생활 폭로해서 찍어냈는데 국가기관들이 동원됐어요. 네. 그런 게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거고요. 네.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하고 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검찰총장이 수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아이,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이번의 무슨 헌정 경우에는 질서가 흔들려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수사검사들을 그대로 그 5개월밖에 안 된 수사검사들을 마음대로 이전을 시키고 이런 거는 준사법기관인 검찰에 대한 권력의 남용이에요. 네. 그것이 왜 자기 방송 시청자 여러분, 1분 반 남았는데. 이러한 싸움을 정치합시다를 보면은 그러니까. 보실 수가 있다는 네. 겁니다. 수사권 남용에 대한 인사권의 네. 통제예요. 자, 오늘 저희가 아마 보게 되실 거예요. 괜찮아? 어차피 볼 거 하루라도 일찍 봐주세요. 좋아요? 한밤의 시사 토크 더 라이브. 어차피 보게 될 거 하루라도 일찍 보세요. 고맙습니다. 네.